안녕하십니까. 엄마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얘기를 했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자존감이 높으면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아이가 굉장히 창의적이 되고, 그래서 미래에 우리 이 창의성이 요구되는 미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중요했지만, 당장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바로 자존감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수업을 전개할 때 우리나라 애들이 정말 자존감이 매우 낮습니다. 이게 물론 한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아이가 있지만, 외국을 다니다 보면은 특히 유럽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아이들을 겪어보면요, 그 정말 되지도 않는 자존감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고조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업 시간에 이럴 때 넌 정말 탁월한 사고를 했고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말했니? 라고 말하면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답을 했을 때 늘 칭찬했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오답을 말했는데 어떻게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구나 라고 얘기하면 애들은 반대의 반응을 보여요. 또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고를 해냈니? 라고 말하면 거의 다 애들이 사실은 그게 제게 아니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변명을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아이는 칭찬을 하는데,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칭찬하는데 죄송합니다는 말까지 해요. 과연 이게 왜 문제일까를 이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우선 한국 사회의 이러저러한 문제점 때문에 나타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경쟁 중심의 사회죠. 워낙 이 개인의 각계전투의 경쟁만 강요하는 치열한 사회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누구든지 진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이 강한 사회는 아무래도 그 열등의식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게 되고, 근데 그 경쟁이 이제 어떤 식이냐면 엘리티시즘, 획일적인 사고, 이 학벌이 같이 묶여 다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는 그 인류에게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 그 사회과학자가 있다면 저는 스펜서라는 그 나쁜 놈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요. 다윈의 진화론을 아주 악용을 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은요, 우리 모든 생명체들이 이론론적으로 인간이 가장 만물의 영장이고 하등동물이 아주 찌그레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윈의 생각은 인간은 인간답게 살면 되고 똥파리는 똥파리답게 살면 되고, 그게 적자 생존이고 그 환경에 맞게 지가 잘 자란 거라고요. 그게 진화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론론적으로 이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그럼 똥파리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를 갖고 그 식민지 시대 때 스펜서라는 놈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말로 슬쩍 바꿉니다. 그래서 이론론적인 발전사관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지금 우리 한국이 대부분 그런 스펜서의 이론론적인 사회 진화론에 아주 익숙해진 사회입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애들이 어떤 아주 그냥 다른 애들한테 농담을 잘하는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고 놀기를 잘하는, 아주 그냥 다른 애들하고 노는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가 있으면 이 놀기 잘하는 이 애는 무조건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었잖아요. 잘 놀았던 지금 JYP나 이런 친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엔터테인먼트 그쪽에서 기능을 잘 발휘해서 산다면 공부 잘하는 애에 비해서 걔가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개인주의의 사회의 특징인데, 우리는 집단주의에 워낙 익숙해져서 그런 사회 진화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사고, 엘리트, 뛰어남들이 모든 걸 장악해야 된다. 그리고 학벌 위주의 사회가 바로 그런 쪽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열등의식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열등의식에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다른 앞부분에서 제가 칭찬은
칭찬은 과정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꾸중은 결과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 앞부분에서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저 유튜브에 한번 이걸 뒤져보시면 찾기가 쉬울 겁니다. 이 원리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간이 어떤 일을 해가는 과정에는 내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막 아픈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 거기에는 나의 행동의 주체인 내가 있지만 결과에는 진정한 내가 없는 거고 결과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과정보다도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는 결국은 여기는 물질적인 어떤 것들이나 그 다음에 결과적인 어떤 노력의 그 요소들만 마지막 결과적인 요소만 얘기하는데 여기는 인간의 논리죠. 인간의 논리.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쳤냐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건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우리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만 바라보고 있으면 한없이 사랑스러운 자식이잖아요. 이렇게 예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가 되는데 결국 이거를 어디로? 시야를 바깥으로 돌려서 이 바깥에 있는 결과물이나 다른 어떤 서열화에 의해서 내 자녀를 바라보면 이건 정말 한없이 부끄럽고 형편없는 놈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어느 철학자가 이런 비유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공감 느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논리예요. 어떤 짐이 내 집에 있을 때는 정말 멋있고 굉장히 참 품위가 있어 보였는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 골목길에 내놓으면 그게 아주 볼품이 없어진다는 그 비유를 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느꼈는데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식을 내 관점에서 또는 우리 가족의 관점 또는 자녀의 관점에서 바라다 보면 한없이 자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이거를 바깥에 골목에 내세워서 다른 아이들과 줄 세우기를 했을 때 뒤쳐져 있는 내 자식을 보면 이건 한없이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고 마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즉 다른 아웃사이더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on me예요. focus on me. 나한테 초점을 맞추어라는 게 바로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동력인데 우리 사회가 그런 구조에서 많이 동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존감이 매우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제가 최근에 다른 동영상에서 많이 찍고 있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중에 우리 사회가 바로 집단주의예요. 그래서 나타난 어마어마한 병폐가 바로 이 집단주의는 사실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요소에 의해서 이제 바로 이 자존감이 많이 뭉개져 버린 그런 시민들이 지금 또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불행입니다. 저는 빨리 이런 개념에서 벌어서서 다원주의적, 개인주의적 사회로 빨리 진보되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이건 어떠한 경우라도 저는 이건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자존감을 아이들을 올려주고 했을 때 이제 또 다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바로 꿈입니다. 꿈. 저는 최근에요, 우리나라 애들이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으면 대답들이 좀 특이해요. 이게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대상을 볼 때 주변 보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꿈만 볼 게 아니고 꿈과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냐 이건데 꿈하고 비슷한 단어를 꼽아보면 뭐 소망, 소원 같은 것도 있겠죠. 근데 소망하고 꿈은 분명히 다르죠. 뒤집어 말하면 이걸 뒤집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야, 꿈 깨! 라는 말은 하죠. 그러나 너 소망 깨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소망은 바로 내가 웬만큼 노력하면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나 꿈은요, 쉽게 이루어지는 게 꿈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그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져 버리면 그게 꿈이 소망의 수준이 돼 버리면 바로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거든요. 인생에서 꿈을 잃었다는 것은 인생의 동력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꿈을 잃은 자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지고 있는 거죠.
꿈은 그만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많은 경우에 소망보다 더 단순한 직업까지 꿈이 내려가 버렸어요. 직업이 꿈이 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아이가 스튜디오스가 되는 게 꿈이라고 늘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스튜디오스가 되는 순간 자기는 꿈을 잃어버렸죠. 그럼 더 이상 자기의 발전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아이가 사회 정의를 이루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아이하고 나는 그냥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직업이 뭐냐? 난 꿈이 기자야 라고 해버리면 그가 기자가 되는 순간 그는 사회 정의라는 이 원대한 꿈을 포기하고 그냥 기자가 되어서 불의로운 타협도 하고 왜곡된 기사, 언론 플레이를 해대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게 바로 직업이 꿈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저는 지금 참 슬픈 게 옛날 초등학생들한테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뭐 우주 정복, 세계 평화, 뭐 또는 대통령도 물론 직업이지만 어쨌든 좀 원대하잖아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너 꿈이 뭐니라고 물으면 기껏 한다는 소리가 7급 공무원이라는 이 시대는 정말 참담합니다. 그래서 꿈은요, 자관 원대해야 됩니다. 그 자녀에게 꿈을 갖도록 자꾸 얘기를 한번 꿈꾸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꿈과 자존감은 동반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이 꿈과 자존감이 두 개가 동시에 있지 않고 자존감만 매우 높은데 꿈이 없는 아이는 뭐가 문제일까요? 자, 자존감은 거기에 그냥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근데 꿈은 바깥에 있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데 꿈이 없어버리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큰 소리만 쳐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그 꿈이 있어야 내 자존감을 갖고 꿈을 향해 가는데 이게 꿈이 없다 보면은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또 다른 상처를 받아서 자괴감이 되고 많은 그런 요소가 바로 형상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꿈과 자존감은 동반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꿈이 없을 때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면 그 다음에 자존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꿈은 매우 높은데, 꿈은 매우 원대한데 내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스스로의 노력이 없는 거죠. 그럼 꿈만 꾸고 내 노력이 없는 것은 이거는 그냥 꿈이 아니고 뭐 망상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 왜 꿈이 중요하냐면요, 이런 비유를 좀 할게요. 관역이 바로 앞에 있는 2단계에 있는 꿈이면 이게 화살을 쏘잖아요. 물론 이루기는 쉬워요. 근데 저 관역이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그 관역을 건주어서 활을 쏘면은 그 관역을 맞추기는 매우 힘들지만은 적어도 나중에 가보면 그 꿈 주변에 뭔가 가 있죠. 근데 관역이 가까우면은 만약 이게 빗나가잖아요. 저 미래에 가보면 정말 자기가 추구했던 이 방향이 아닌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나 또는 아버님들이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비법이라고 말했지만은 이건 사실 좀 사기를 친 거거든요. 뭐 강의의 제목을 좀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주기 위해서 비법이 아니고 자녀의 근본적인 어떤 공부할 동력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뭘까? 그게 지금 당장의 어떤 성적의 향상보다도 먼 미래에 우리 자녀가 더 훌륭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계획을 좀 프로젝트를, 긴 거시적인 프로젝트를 담는다면은 이 자존감과 꿈을 아주 자주 북돋아주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당장의 어떤 공부도 아이가 그렇게 원대한 꿈이 있고 자존감이 매우 높으면 지금 자기가 하는 공부의 양이나 받은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상대적 결핍을 느끼게 되어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당장에 급급하지 말고 우리 자녀를 바깥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로 보지 말고 자녀를 중심으로 사회보다도
그 자녀를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그 자녀의 가지고 있는 개인적 어떤 특수한 장점을 아주 장려하고 그리고 원대한 꿈을 마음껏 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저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